잠시만요.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온 얘기를 하면서요. LG U 플러스는 LG U 플러스 이게 아니구나. LG U 플러스는 어떤 이온이냐? 우라늄 U 플러스니까 어떤 양이온이냐? U 플러스니까요. 제 말 이해했어요? U 플러스도 양이온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양이온이냐? U 플러스는. 그래서 웃어줬습니다. 아무튼 2교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프린트 꺼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시간 프린트 꺼내셔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새 프린트 꺼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질 변화 3학년 1학기 화학, 오늘 화학 반응 규칙과 에너지 변화 부분 보겠습니다. 2학년 2학기 화학 부분을 다 사투리 왜 이렇게 나오지? 2학년 화학 부분을 다 안 끝냈는데 우리가 3학년 화학을 시작한 이유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3학년 부분을 들어간 거고요. 이 부분 끝나면 다시 2학년 부분으로 돌아가서 화학을 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쉬워요. 오늘 쉬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 표정이 뭐야? 음료수가 맛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반 분위기, 그러니까 밤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 이반의 분위기는 뭔가 표정이 다들 솔직하지가 못해. 표정이 오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다들. 표정을 알 수가 없네요. 자, 물질 변화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필기에 오늘 여러분들 이번에 좀 수업 방식을 좀 다르게 이번에는 여러분들 셀프 필기 통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필기를 좀 편하게 하게 해드렸다면 이번엔 여러분들 통으로 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잠깐 내용 정리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해볼까? 우리 2학년 내용에서 원소, 원자, 분자 내용을 정리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물질관 정리를 했었는데 원소, 원자, 분자 내용이 어떻게 내용을 정리했었지? 원소는 뭐였어요? 원소는 물질의 이온은 기본 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성분이었죠. 그래서 원자는 뭐였어? 원자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라고 할 수 있죠. 단위 입자. 그러면 분자는요. 독립적이고 귀여워라. 독립적이고 물질이라는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이 말이 다시 나올 거라서 한번 짚어줬는데 혹시 써야 될까? 선생님이 안 써도 괜찮겠지. 우리 계속 100번까지는 아니고 50번 얘기했으니까 안 쓸게. 자, 물질 변화. 물질이라는 게 이제 변화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 코난 알아요? 읽어봤어요? 그 추리 소설, 추리 만화책, 코난 이런 거 책을 하나 샀어요. 추리 만화책을 사가지고 재밌게 읽다가 읽는 도중이었어. 친구가 빌려달래. 썸남이 빌려달래. 남이긴 그 남은 아니고요. 썸남, 좋아하는 남자가 내가 다 읽지 않았어요. 다 읽지 않았는데 한창 재밌고 막 이제 범인이 누군지 나와야 하는 이제 그 검은색 물질 실루엣이 누군지 나와야 하는 그 찰나에 연서야 나 그거 너무 읽고 싶었던 17권인데 혹시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려주겠죠. 잘 보이고 싶으니까 빌려주겠죠.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썸남이 알고 보니까 개구장이었던 거예요. 썸남이 그 부분을 찢어서 돌려줬어요. 썸남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돌려받았기는 했어요. 자, 돌려받았을 때 돌려받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이긴 하죠. 네네네. 17권이기도 하죠. 중요한 부분이 더 이상 제가 이제 그 부분이 그 실루엣이 그 코난 주제곡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게 누군지 영원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코난 책이기도 하고요. 그 만화책이기도 하고요. 책이기도 해요. 찍힌 책이긴 하지만 좋아요. 책이긴 해요. 돌려받았긴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변화라고 하냐면요. 책이기도 하고요. 낙서도 할 수도 있고요. 종이접기도 할 수도 있어요. 책이긴 해요. 그걸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뭔가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그런데 책을 돌려준 게 어디야, 그치? 썸남이요 아주 나쁜 새끼였어요. 나쁜 새끼여가지고요 불태워버렸어요.
책을 불태워가지고요. 책을 불태우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한 입의 재가 남겠죠. 그 재를 나한테 굳이 돌려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책인가요? 그것은 17권인가요? 그것은 코난인가요? 그걸 제가 넘길 수 있나요? 그것은 더 이상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책이에요. 그쵸?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화학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변화. 나쁜 책이죠? 네? 네. 여러분, 찢어서 주는 썸남이 차라리 낫지 않아요? 둘 다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썸남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죠. 몰라요. 옛날 얘기고요. 그것을 물리변화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책은 책이잖아, 얘들아. 성질의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아니, 물리변화. 찢어서 줬을 때. 본질적인 성질 변화는 없었죠. 성질의 변화는 없었어. 근데 화학 변화, 불태워버렸을 때, 내 마음까지 불태워버렸을 때 그 자식, 성질의 변화가 제 성질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성질의 변화 있었죠. 자, 그거를 배열의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분자와 원자의 배열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거 분자의 배열, 물리 변화는요. 분자 배열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물리 변화는 분자 자체의 배열 변화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있었던 거를 그냥 이렇게 분자 자체만 배열을 시켰을 뿐인데 화학 변화는 분자를 이루고 있었던 원자를 배열을 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수소와 산소 그려볼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산소가 가운데 하나 있고요. 여기에 수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화학 변화는 원자 자체를 배열시킨단 말이지. 그렇다는 거는 화학 변화는 이거를 아예 뜯어버려. 산소 2개, 수소 2개. 이렇게 아예 뜯어버리는 거야. 원자끼리 배열을, 그러니까 분자를 뜯어가지고 원자끼리 배열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럼 성질이 아예 달라버리겠지. 이해돼? 근데 물리 변화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를 조금 뜯어버릴게. 붙어 있었던 거를 살짝 떨어뜨려 놓을게. 그러면 혹시 기억나? 기체, 액체, 고체. 얘네들 배열 어떻게 돼 있었어? 고체들의? 따다다다다 붙어 있었다. 혹시 부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막 붙어 있었다가 찐친이었다가 이혼해 있었던 거. 붙어 있었던 거 배열을 살짝 뜯어놓고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 정도의 분자 배열의 변화밖에 못 준다.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런 느낌이야.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의 변화라면 화학 변화는 아예 원자 배열의 변화를 준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성질이 아예 변화할 수밖에 없겠지. 가리? 오케이. 자, 그러면 물리 변화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예시, 아까 내가 무슨 예시 들었어? 분자 배열 변화 하면은 상태가 변하겠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모양도 변화할 수 있겠지. 모양 변화. 찢어버린다. 찢어버릴 거야. 책 찢어버리는 거. 필기하시면 됩니다. 상태, 모양 변화. 혹은 입자, 우리 운동 같은 거 배웠을 때 확산이 일어난다 라던가 용해 이런 거가 물리 변화에 들어갑니다. 근데 화학 변화는 뭔가 아예 성질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뭐가 있을까? 색 변화 이런 거. 단풍에 물이 든다 이런 거 있고 산화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산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리 변화의 예시, 화학 변화의 예시 하나씩은 쓰기 좀 그러니까 몇 개씩 한번 써볼게요. 확산 예시 뭐 들까? 확산 예시. 향수 냄새 퍼지는 거. 우리 예전에 확산 배웠던 거 내용 되게 총정리하는 느낌. 확산 냄새 퍼지는 거. 확산은 향수 냄새 퍼지는 게 있었습니다. 치킨 냄새 퍼지는 거 예시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
그 선생님이 기숙사에서 치킨 몰래 시켜 먹으면 냄새가 혹시 언제 더 많이 퍼진다 그랬지? 여름에 더 많이 퍼진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물질의 상태 변화는 뭐 물이 끓는 거 얘기 한번 해볼까? 상태 변화는 물이 끓는다, 기화된다. 이 정도 예시 한번 써보고요. 화학 변화에 색깔이 변화한다는 건 성질이 변하는 거니까 단풍이 들었다. 아까 단풍 안 들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색 변화는 단풍이 들었다 한번 들어볼게요. 또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화학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거로 달걀 껍질 얘에다가 식초라고 쓸게요. 식초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달걀 껍데기 우리 주 성분 뭐였더라? 칼슘. 오! 맞아. 반쪽짜리 답변이었어요. 아! 탄산칼슘. CO3 내가 아까 나온다 그랬지? 자, CaCO3 이제 지금 정확히 기억하세요. CaCO3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조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CO3 이 자식 주요한 인물입니다. CO3 하면 뭐 생각나이더라? 아니, CO3 하면 뭐 비슷한 슈퍼노바? 사건은 시작돼? 뭐야? 오에 춤춰줘. CO2 생각 안 나? CO2 생각나지? CO2에 O 하나 더 붙은 거 슈퍼노바긴 한데 요거 CO2에 산소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그만할까? 알았어. 아니야? 이산화탄소에 산소 하나 더 붙은 셈이지? 맞아. CO3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근데 어떨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느냐? CO3는 산을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수 있어요. 걔는 뭐야? 오케이? 자, 달걀 껍데기에 식초는 산이야, 염기야? 산이야, 얘들아. CaCO3에 식초를 넣으면요,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가 그러면 뭘까? CO2. 이때 발생하는 기체 CO2라는 게 발생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봐봐. 지금 물질 변화, 원자 배열이 바뀌었지. CO3에서 CO2라는 원자 배열이 바뀌었지. 그럼 이거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았어? 오케이. 이런 것들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3번 먼저 쓸까? 3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 사실 우리가 배우는 웬만한 것들, 앞으로 배우는 것들은 화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화학 변화겠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 이거 화학 변화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찌 아는데? 화학 변화가 일어난 증거. 열과 빛이 발생합니다. 이번 아직 안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3번 먼저 쓰고 2번 써도 돼. 열과 빛이 발생을 할 거고요. 혹시 우리가 방금 이온 수업하면서 또 배운 무슨 생성 반응 뭐였지? 아니야. 거기서 앙금 생성. 그것도 화학 반응일까 아닐까? 맞지? 크로스 되면서 배열이 바뀌었지. 앙금 생성되는 것도 화학 변화가 일어난 증거예요. 앙금이 생성됐다. 그리고 또 아까 기체 발생하는 것도 어떻게 됐어? 원자 배열이 바뀐 거지. 기체가 생성이 됐다.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죠. 맞는 말 아니야? 어쨌든 배열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혹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색깔이라던가 맛, 냄새가 바뀌면 이것도 화학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다음은 괜찮아? 근데 진짜 세 개는 왜
생성이라서 생성되는 것들. 자, 그러면은 변화되는 것들과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한번 묶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물리변화, 화학변화. 자, 물리변화. 일단 여기 변화 일어나는 거 배열에다가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칸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배열이 각각 변화합니까? 첫 번째 물리변화는 무슨 배열이 변하죠? 분자 배열이 변하죠. 그러면 화학변화는 원자 배열이 바뀝니다. 그런데 얘들아, 원자 배열이 바뀌면 분자가 바뀔까 안 바뀔까? 원자 배열이 바뀌는데 분자가 안 바뀔 수가 있어? 바뀌어야겠지. 원자 배열이 바뀌면 당연히 분자가 바뀝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자가 바뀌는데 분자가 안 바뀔 수가 있나? 근데 분자가 바뀌면 그 종류, 물질 자체의 성질도 달라지죠? 물질 성질 달라집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거, 동일하게 바뀌지 않는 거 있어요.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해? 안 변해? 이해돼? 봐봐. 처음에 물이라고 쳐봐. 산소, 수소 이렇게 물 분자가 2개 있었어요. 그러면 산소가 2개였으니까 산소 2개, 수소가 총 4개였으니까 수소 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럼 원자 종류랑 개수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래서 원자 종류와 수는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둘 다 변함이 없어야 돼. 괜찮아? 근데 물리변화에서는 똑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게 뭘까? 이거 2개 그대로 갖고 와야겠지. 분자 변했어? 얘는 분자 배열만 변한 건데 분자 종류와 물질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슈칙이라고 썼네? 어이구. 슈칙. 아마 새 프린트 쓰고 있지? 새 프린트 쓰는 게 훨씬 나으실 거야. 배고파요. 기아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 녹화 버튼 눌렀는데? 안 돼. 한 30분인가밖에 안 했단 말이야. 하고 해야지. 아니, 2번째 시간이 2교시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어? 맞죠? 맞죠?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셔야죠. 자, 우리 그 화학 반응 규칙과 에너지 변화 할 겁니다. 화학 반응 규칙은 3가지 배울 건데 제가 지금 칸이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2가지만 썼어요. 우리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까?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이제 좀 그럴싸한 규칙의 이름을 배울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여러분, 방금 슈칙으로 뭐요? 그치, 나도 그 얘기 하려 했어. 슈칙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 3가지 집에 가실 때 3가지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쓰시면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살표, 우리 화학 반응식 쓸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는 무슨 물이라고 하지? 반응물. 오른쪽에는 뭐? 생성물. 여기에 오는 거를 반응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이 생성물이죠. 자, 반응물. 뭔가 통제되어 있는 실험 그 환경에서 실험을 한다면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변함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봐봐. 얘들아, 내가 100g을 가지고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자, 마라탕 가게를 갔어요. 내가 100g 마라탕 재료 담아가지고 마라탕 만들어주세요 하고 딱 줬는데 마라탕이 50g이 돼가지고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사장한테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나 100g치 계산을 했는데 50g 나오면은 물론 수분 이런 거 제외하고 100g치 내가 지불을 했으면 100g치 나와야 하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혹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한우 집판장에 갔어요. 제가 한우 집판장에 가가지고 비싼 한우를 막 300g을 샀어요. 300g 계산했는데요. 한우가 나온 게요. 250g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라부아지에라는 자꾸 배고프니까 먹는 얘기로밖에 안 나오네요. 예은 씨가 자꾸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반응물의 총 무게 아닙니다. 질량입니다, 여러분. 반응물의 총 질량이랑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아야 합니다. 근데 왜 같아야 됨? 아까 화학 변화 할 때 뭐가 변한다고 했지? 원자 배열만 변한다고 했지. 원자 배열이 바뀌는데 질량이 변하는 얘들아 이런 거지. 어렸을 때 뭐 얘들아 무슨 뭐 몬테크리소리? 뭔지 몰라. 뭐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나무 쌓기 막 이런 거 하잖아. 막 이렇게 아니야? 레고 같은 거 막 해. 배열만 바꿔. 그런데 질량이 바뀌는 게 말이 돼? 배열만 바꾸는 건데, 그치? 그런 거야. 자, 이유 한번 써볼게요. 이유. 화학 변화 시 원자 배열만 바뀜. 갑자기 화나네. 한우 먹고 싶은데 한우 집에서 그렇게 가격을 후려치고 막 이러면은 나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질량 보존의 종류가 지금 4가지가 있어요. 지금 1, 2, 3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2가지인데 총 4가지예요. 시험에서 그 4가지가 나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하면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번에 1학년 때 시험 쳐본 사람들은 알잖아. 미리미리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죠? 아니에요? 아닐 수도. 근데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어떤 예시가 나오냐? 아이고, 이걸 먼저 써버렸네. 질산은에다가 NaCl을 섞어볼게요. 자, 이걸 섞었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NaNO3. NaNO3에다가 AgCl.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앙금은 뭐죠? 염화? 이게 앙금이죠. 앙금이 생성되죠. 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열려있는 시험관에서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열려있는 시험관에서 NaCl이랑 AgNO3의 무게를 잰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시켜봤어. 무게가 다를까, 얘들아? 똑같겠지? 그럼 이거 닫아놓고 실험을 해봤어. 무게가 다를까? 뭐야? 하나만 해. 똑같겠지? 맞아. 이거를 열어서 하든 닫아서 하든 무게의 변화는 없어요. 둘 다 똑같을 거예요. 질량은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 닫힌 개, 열린 개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 닫힌 개라는 거는 닫아놓고 실험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닫힌 개에서는 질량의 변화 있음 없음? 없음. 질량 일정이라고 쓰면 여러분 질량은 제가 생략해도 되죠? 일정. 열린 개는 일정이라고 쓸게요. 큰일 났네 여기. 자, 기체 발생 반응 한번 해볼게요. 기체. 아까 CaCO3 내가 또 나온다고 그랬지? CaCO3에 내가 산 만나면 뭐 발생한다 했지? 와우. 내 안에 뭐 있다? CO3 안에 뭐 있다? 이산화탄소 있다. 맞다. 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한글로. 이거 어떻게 읽어? 탄산칼슘. 탄산칼슘이라고 나올 거예요. 혹은 이렇게 문자로 나오거나. 여기 HCl. 염화수소. 염화수소라고도 합니다. 달걀 껍질이라고 나올 거예요. 염화수소를 반응시키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라고 제가 아까 말했어요. CO3는 산이랑 반응하면은 CO2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아까 얘기했어요. 100번 얘기했죠? 내가 언제 100번 얘기했어?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먼저 CO2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나머지 거 이제 CO2 만들었으니까 H2O 물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CaCl2 생성됩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체가 발생하잖아, 얘들아. 닫힌 개랑 열린 개. 자, 닫아놓고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을 해봤어. 닫아놓으면 질량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 없죠. 일정합니다. 근데 열어놓고 실험을 해볼게요. 말이 되냐? 열어놓고 실험을 하면 기체가 어떻게 될까? 빠져나가지. 그럼 질량은 감소하지. 감소. 근데 열린 개에서 질량이 감소한다라고 해놓고 이거 질량 보존 법칙 위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사실은 질량 보존된 거잖아. 닫힌 거에서. 그냥 날아간 거잖아. 그치? 이거 질량 보존 법칙 위배하는 거 아니죠? 그냥 날아간 것 뿐이죠. 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되고요. 연소 반응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내가 너의 눈치를 읽었어. 휴대폰은 시간 보는 거. 연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연소가 뭘까 얘들아? 연소. 불타오르네 빠이야. 노래가 많이 나오죠? 불타오르는 거 연소,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라는 거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인데 보통 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로 되어 있는 건 나무 장작 같은 거 그거는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작 뭐라고 할까? 나무라고 쓸게요. 나무 같은 것들은 다 타버리면 아까 제 썸남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뭐든 다 이제 타버리면 한숨에 재가 되죠. 나무 같은 거는 타버리면은 연소 반응의 조건은 뭐냐면요. 산소와 반응해야 되거든요. 산소와 반응. 나무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재가 됩니다. 마음 아프네요. 재가 되면서 나무가 아까 탄소라고 했지.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생길 것 같아? C. 이산화탄소 맞아.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연소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아까처럼 발생하는 거지.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 날아갈 거 아니가? 맞지? 맞나? 그래. 무슨 환경? 환경이 좋지 않죠. 그쵸? 그러면 탄소화합물 연소도 닫힌 곳에서 오늘 주황색 어디 갔냐? 정신이 안 좋아. 배고프네요. 얘들아 노란색 찾아야 되지. 자, 닫힌 곳에서는 질량이 어때? 일정한데 열린 곳에서는 그렇죠. 열린 곳에서는 감소합니다. 근데 금속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금속 여러분 나는 금속으로 철 한번 예시 들어볼게. 철은 두 개 붙일게요. 그냥 나중에 이유 설명은 모르셔도 돼요. 산소랑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두 개 FeO라는 게 됩니다.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산화철이라는 게 돼요. 결합. 금속은 산이랑 결합을 해요. 녹쓰는 것 같이. 이해돼요? 녹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거는 금속은 산소랑 결합을 하잖아요. 결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하나를 더 업고 있지. 뭔가 하나 합체됐지. 그럼 철보다 무거울까 가벼울까? 무거워진 개념이지. 얘는 철 하나 있을 때거든. 지금 열려있다, 만약 닫힌 개였다면은 닫힌 곳에서 만약에 실험을 했다면 질량 어떨까? 똑같이 일정했을 텐데 열린 개에서 실험을 했으면 질량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얘들아? 변화했을 거야. 어떻게 변화했을까? 계속해서 산소가 붙으니까 증가하겠죠. 열린 개에서는 증가합니다. 금속 연소는 증가한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간 알겠어? 여기까지 질량 보존의 법칙 누가 발견했다? 라바지에. 다른 거 알겠죠? 밥 먹을 시간 없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그럼 이제 물리 파트. 근데 1학년 물리는 했으니까 이제 2학년. 네.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랑 기체 반응 법칙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보실게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에 필기하시게 되어 있어요. 프루스트가 발견한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빈칸이 많다고? 그렇긴 해. 정이 너무 아까워. 혹시 그 사람마다 필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일부러 칸을 좀 넓게 썼어. 할게요.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아직 2학년 내용은 설명 안 하긴 했는데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 이 부분은 쌤이 다음 2학년 할 때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화합물 사이에서는 일단 먼저 필기부터 할게요. 화합물 사이에서 이 성분 원소끼리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성분 원소끼리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일단 혼합물이 아니고 화합물이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혼합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혼합물이랑 화합물의 비교를 아직 2학년 부분 화학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화났어? 일단 화합물이라는 게 뭔지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화합물이라는 거는 원자, 분자를 구성할 때 원자들 간에 일정한 개수비로,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H2O가 몇 대 몇, 수소랑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고 있지? 2대 1 이런 식으로 원자들 간에 일정한 개수비가 있어요. 개수비로 결합.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혼합물은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거를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화합물이라는 거는 원자들 간에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는 거를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개수비,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대 산소가 2대 1로 결합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각자의 우리 원자량이라는 걸 사실 배웠는데 기억날까? 기억나니? 원자량 배웠는데 기억나?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입자의 운동하면서 배웠는데 살짝 질량 얘기하면서 확산하면서 염화수소 그 기체가 만나면 하얀 색깔 만난다. 그러면서 쌤이 원자 배우기 직전에 원자라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거 내용 개념 얘기하면서 원자량 설명하려고 내가 이거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원자량이란 그거 얘들아 0.00001g 쌤이 이거 다 얘기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잠깐 했었던 거 기억날까? 원자량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 질량이 막 0.00001g이고 0.00007g이고 막 이런 거를 맨날 쓸 수가 없었던 거야. 맨날 쓸 수가 없어서 야 탄소 12g이라고 기준 잡자. 어때? 기준 잡고 얘보다 몇 배 이거를 잡으면 어떨까? 왜냐면 0.00001g 쓰기 너무 길잖아. 기니까 얘보다 알고 보니까 수소가 12분의 1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1g이라고 쓸래.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산소는 16g, 질소는 14g.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마그네슘은 근데 아시면 좋아요. 나중에 화학 하시려면 아셔야 돼요. 구리는 64g입니다. 자, 산소 C하고 O. 네, 12g. 탄소가 기준이 됩니다.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쳤어? 자, 그럼 화합물이라는 거는 원자들 간에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했다 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 원자량이란 값은 정해져 있거든? 그럼 이거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5가 16이니까 여기다 16 곱하고 수소는 1이니까 1 곱하면 얼마야? 2 대 16. 그러면 1 대 8. 질량비가 성립하지. 당연한 말이지. 이해돼? 일정한 성분비의 법칙. 화합물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더라. 이거가 누가 발견을 했느냐? 왜 안 썼지? 아까 써 있었는데. 프루스트가 발견을 했습니다. 졸려? 피곤해? 힘들어? 성분 원소끼리. 그럼 구리 연소 한번 시켜볼게요. 연소라는 건 내가 산소랑 결합시키는 거라 했지, 얘들아. 그래서 구리 산소랑 결합시켜서 산화구리 만들었어. 얘네 질량비 한번 볼까? 구리는 2, 산소랑 2랑 1, 두 개랑 1, 2 앞에 붙는 거, 두 개랑 한 개 만나는 건데 이거 한번 질량비 하면 우리 수학 문제 계산 한번 해보자. 너네 수학 잘하는 거 알거든? 내가 다 들었거든? 자, 구리인데 두 개 붙는데 그러면 질량 얼마 돼야 돼? 나 계산 안 돼. 2 곱하기 64니까
128이야. 128g. 근데 1인데 산소가 2개 붙었어. 이거 얼마야? 아닌데? 30인디? 나 그 정도는 아는데. 32g이야. 맞아? 자, 근데 이거 혹시 우리 조금 센스를 발휘해서 우리 앞에 1번 규칙이 뭐였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지도 한번 볼까? 이거 CuO 이거 얼마 돼야 돼? CuO 더하면 얼마 돼? 미안. 64 더하기 16 얼마 돼야 돼? 80이 2개 있지? 그럼 얼마 돼야 돼? 160 돼야 되지. 근데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돼? 질량 보존? 되네. 근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인지 한번 볼까? 약분시켜줘. 128, 32, 160 몇 대 몇 대 몇이야 얘들아 이거? 4로 나눠볼까? 16으로 나눠볼까? 16으로 나누면 16으로 나눠볼게. 10, 16, 16이 4야? 이렇게 돼? 아니야 한 번에 말해줘. 4대 1대 5가 돼? 이렇게 된대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도 되죠. 더하면 5가 되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해결되고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이 됩니다. 괜찮죠? 휴, 계산 나오면은 땀이 나요. 어려워요. 누가 가방 싸는 소리 들린다. 아직 가방 싸기는 좀 이르지 않아? 프로스트 끝. 저기가 너무 많이 남아? 내가 오늘 진도 빨리 끝낸다고 했잖아. 천천히 해달라고? 나 천천히 하고 있잖아. 이거는 길어요. 이것도 짧은데요? 게임 이상. 됐다. 천천히. 여러 가지 부가 설명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천천히 해줄게요. 자, 게임 리사. 기체 반응 법칙 먼저 해볼게요. 같은 조건은 좀 중요합니다. 기체에서는 같은 온도, 압력 이런 조건이 중요하죠. 같은 온도, 압력에서요. 반응하고 생성하는 기체 부피 사이에는 정수비가 성립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그 식 있잖아요. 식에서 단 기체만 존재해야 돼요. 금속이라던가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기체만 존재해야 하고 정수비가 성립해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수소 더하기 산소 2개 더하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H2O. 근데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개수 한번 우리 맞춰볼까? 앞에 있는 개수? 숫자 맞추기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그냥 일단 수학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숫자 앞에 개수 한번 맞춰볼래? 내가 답이 밑에 써있긴 한데 2, 1, 2가 돼야지 총 수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가 4개 있죠. 그럼 여기서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여기 산소 원자
두 개 있죠.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라서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수소 원자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 있는 게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총 두 분자가 들어있죠. 여기 앞에 있는 큰 개수가 분자 개수죠. 맞죠? 그럼 산소는 이렇게 붙어있죠. 하나. 그러면 두 개의 수증기가 붙어있는 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수소 더하기 2분의 1 O2는 H2O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정수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지. 방식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지. 자, 이걸 통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개수 B는 앞에 써있는 이 개수 B는요. 분자수죠. 분자수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분자수라는 거는 또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박스 수지 얘들아. 이 박스 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 비율. 맞아. 이게 나중에 뭘 의미할 거냐면은 기체의 부피를 의미할 거예요. 기체의 부피. 기체의 부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빈칸 채워볼 수 있겠어? N2, H2, NH3 이거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응. 아니야, 더 있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어. 답은요? 1, 3, 2입니다. 1, 3, 2. 여러분 혹시 예전에 보일과 샤를의 법칙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서 어떠한 식을 알려줬었는데 기억이 나요?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PB는 nRT다. 이거 고등학교 때 가면이 배울 거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기억 안 나? 동아? 안 나? 기억나? 말한 건 기억나? 말한 것만 말한 거라도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 기억나? 이걸 설명을 해줘 말아. 하지마. 하지마. 아니 하나 시간이 남아돌지 않아. 설명 뒤에 하나 또 있어. 진도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봐봐. 아직 에너지 변화 안 했거든. 에너지 변화는 금방 하니까.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서 PV는 nRT라는 식으로 이상기체 상태,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려우니까 얘기 안 할게요. PV는 nRT라는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보일 법칙이 뭐죠? 압력이랑 부피는 어떻다? 고비일정하다. 샤를의 법칙은? 비례해, 안 비례해? 비례해, 반비례해? 비례하지? 뭐 그렇지.
자, 기체 반응 봅시다. 궁금한 게 있어. 왜 이 박스 하나에 분자 하나만 넣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쌤이 그냥 그렇게 그렸으니까. 가은이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제 질문 이해했나요, 여러분? 질문 이해했어? 박스 하나에 왜 기체 하나씩만 넣어야 하는데? 그렇기도 하죠.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 보세요. 조건 볼게요. 같은 온도 압력에서. 자, P는 뭐예요? 뭐의 약자지? 압력. V는 부피. R은 상수예요. 상수는 0.08이라고 해서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숫자고, T는 온도예요. 그럼 같은 온도 압력이니까 같은 온도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압력이면 P 지워도 되죠? 그럼 남는 게 뭐야? 부피는 N은 뭐야? 기체 입자수예요. 입자라는 거는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부피가 같으면 입자수가 어떻다는 거지? 같다라는 거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같은 부피 안에 입자수 같이 넣어라 라는 식이에요. 이 식이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식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줬어요. 이 식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이 식이 하라는 대로 그렸을 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부피가 같잖아요. 부피 지금 두 개 같죠? 한 칸 한 칸이죠. 그러면 입자수도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부피가 같으면 입자수도 같아야 된다. 부피가 같으니까 한 칸씩이니까 입자도 한 칸씩 넣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모르셔도 됩니다. 격까지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빈칸이 있죠? 에너지 변화까지 할게요. 에너지 변화 장을 못 만들어드렸어요. 남은 칸이 많으니까. 뒷장이 있어? 뒷장은 없지. 뒷장 있으니까 뭐 뒷장에다가 에너지 변화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자, 화학 반응은 아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증거가 뭐 있다고 했지? 증거 4가지가 있었지. 빛과 열이 발생하고 앙금이 생성이 되고 또 뭐가 생성돼? 기체가 생성되고 또 뭐 색이라던가 맛이라던가 이런 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열이 발생이 되는데요. 열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열이 발생되는 것까지 하면 우리 오늘 수업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힘내. 아니야, 이거 쓰지 마. 아직 빠르지 않아. 강의를 에너지 변화 할 건데요.